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끝판왕인 다빈치 리졸브 최신 버전 다빈치 리졸브 18 기초 강좌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에 제 채널에 다빈치 리졸브 17 버전 기초 강좌 영상을 업로드하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청해주신 결과 조회수 11만 회를 달성하였습니다. 사실상 다룰 줄만 안다면 현존하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다빈치 리졸브는 워터마크가 없는 무료 영상 편집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어 프로급의 기능들을 지원하는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인데요.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해도 많이 변동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좋아진 기능들과 이전에 알려드렸던 기초 강좌 영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되짚어 드리면서 다빈치 리졸브 18 버전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기능과 알짜배기 정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끝판왕인 다빈치 리졸브 18 버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빈치 리졸브 18 버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영상 편집을 지원하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무료라고 해서 기능이 별로 없거나 출력된 영상에 워터마크가 찍혀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퀄리티가 높은 영상 편집들의 각종 다양한 기능들을 모두 지원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지 않나요? 실제로 사용해보면 이렇게 다양하고 좋은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기능들이 많아서 프로그램이 다소 무거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양이 좋아야 한다는 것과 처음에 배우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을 빼면 현존하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여러분들의 원본 영상의 컷 편집과 소리 및 음향 조절, 음악 추가, 영상 속도 조절, 영상 자막 편집, 영상 화면 전환, 영상 색상 편집, 밝기 조절, 모자이크 등등 수없이 많은 다양한 영상 편집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다빈치 리졸브 최신 버전인 다빈치 리졸브 18 버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빈치 리졸브를 다운을 받고 설치를 해야겠죠. 다빈치 리졸브의 다운로드와 설치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구글 창에서 다빈치 리졸브를 검색해서 다빈치 리졸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바로 다빈치 리졸브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무료 다운로드하기가 보이는데요. 무료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것이 보이죠. 여기서 좌측 하단에 있는 다빈치 리졸브 18 버전을 맥이나 윈도우 운영체제, 즉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우측에 있는 스튜디오 버전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알려드리자면 무료 버전에서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유료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료 버전 강의이기도 하고 무료 버전만으로도 기본적인 영상 편집은 충분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스튜디오 버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료 버전을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맞는 버전을 클릭하게 되면 세부사항 창이 뜨게 되는데요. 다른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이메일 주소만 정확히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메일만 정확히 입력해 주시고 나머지 세부사항 항목에는 숫자 1만 입력해도 다운이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을 입력하시고 나서 등록 다운로드하기를 클릭하시면 다빈치 리졸브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창이 나오고 해당 다운로드 파일을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다운로드가 모두 완료되면 그 이후에 해당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다빈치 리졸브 18 버전 창이 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의 설치와 실행 단계는 모두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를 무사히 다운받고 설치를 해서 실행을 시키셨다면 지금부터는 다빈치 리졸브의 기본 세팅과 초기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대단하고 어려운 작업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편집할 영상을 프로그램에 불러와야겠죠. 이전 영상에서는 정석적인 방법과 절차로 알려드렸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초기 설정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차이는 없지만 정석적인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빈치 리졸브를 실행시키면 검정색 창에 뭔가가 여러 개 적혀있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난감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창에서 우측 하단에 보이는 New 프로젝트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편집할 영상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엔터 혹은 Create를 클릭해서 실질적으로 영상을 편집하게 되는 영상 편집 창을 활성화시켜 줍니다. 이제 여기서 영상 편집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영상 편집을 진행하기 전에 다빈치 리졸브 18 버전에서는 한국어도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어 설정을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제일 위쪽 상단에 보시면 다빈치 리졸브 메뉴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다빈치 리졸브 메뉴를 클릭한 다음에 프레퍼런스를 클릭하고 시스템 창에서 제너럴을 클릭한 후 유저를 클릭해서 UI 세팅 창에서 랭귀지, 즉 언어를 한국어로 바꾼 후에 저장을 누르시면 무슨 창이 뜨게 되는데, 다빈치 리졸브를 재시작해야 해당 설정 값이 적용된다는 뜻이므로 한국어 설정을 저장하셨다면 다빈치 리졸브를 재실행시켜 주시면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 언어가 한국어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간단하죠? 이처럼 다빈치 리졸브 18 버전에서는 한국어 설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은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초기 설정을 끝마쳤으니 본격적으로 영상을 편집해야겠죠.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다빈치 리졸브 내에 여러분들이 편집할 영상을 불러와야 하는데요. 영상을 불러오고 편집을 하는 기능창은 다빈치 리졸브 내에 하단에 위치한 7개의 기능 중에서 편집창에서 영상 편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에는 다양한 기능 탭들이 있는데 해당 탭들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다빈치 리졸브 기초 강좌를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기능들의 설명을 스킵하고 바로 영상 편집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편집창을 실행시키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보이는데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미디어 풀에 클립을 추가하여 편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클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집할 영상 원본 파일과 사용할 음악, 그림, 이미지 등의 파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편집에 활용할 파일들이 몇 개 없다면 단순히 미디어 풀에 끌어다 놓으셔도 무방하지만 활용할 파일들이 여러 개라면 정리를 해서 미디어 풀에 추가하는 게 좋겠죠. 미디어 풀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여 새 빈을 눌러서 빈 폴더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저는 New 빈을 3개를 만들어서 각각 영상, 부금, 이미지로 구분을 지어서 New 빈을 구분지어서 영상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편집할 영상 파일들을 각각의 폴더에 맞게끔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간단하죠? 단 여기서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미리 준비한 영상 편집에 활용할 파일들을 끌어다 놓든 다빈치 리졸브 내에서 찾아서 추가를 하든 뉴 빈에 추가하는 방법은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영상 편집에 활용할 영상과 음악, 이미지 등의 파일들은 원래의 위치에서 절대로 변경하거나 삭제하거나 다른 파일로 이동을 시키면 안됩니다. 만약 원본 파일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삭제를 하게 되면 해당 파일 컷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면서 파일이 없어졌다고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완전히 끝내서 렌더링을 걸기 전까지는 원본 파일의 위치를 고정시켜 놓으셔야 합니다. 이 점만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 편집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우선 편집할 영상을 편집창에 불러와 줍니다. 간단하게 미디어 풀에 추가한 영상 파일을 드래그하여 편집창에 올려놓기만 하시면 됩니다. 영상을 편집창에 추가한 후에 정상적으로 영상이 플레이 되는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영상을 재생시켜 봅니다. 영상이 잘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영상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잘라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자를 때에는 블레이드 툴 기능을 사용해서 영상을 자를 수 있는데요. 다빈치 리졸브 가운데쯤에 위치한 블레이드 편집 모드를 눌러서 활성화시키셔도 되고 블레이드의 단축키인 B를 눌러서 블레이드 기능을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블레이드 기능으로 영상에 불필요한 요소를 자를 때에는 영상 컷에서 자르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면 컷 위에 점선이 표시되면서 클릭한 부분을 기준으로 영상 컷 클립이 나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블레이드 기능을 사용해서 영상
컷을 나누고 불필요한 컷을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영상 컷 클립을 삭제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영상 컷 편집은 이렇게 블레이드 작업을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는 점은 자석 기능입니다. 자석 기능 같은 경우 블레이드 툴로 잘라낸 영상 컷 편집들을 자동으로 끝과 끝을 붙여주는 기능인데요. 잘라낸 컷을 움직여서 붙이게 되면 끝과 끝이 딱 맞게 붙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자석 기능 또한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고 단축키는 N입니다. 자석 기능을 껐다가 켰다 하면서 딱 붙여야 하는 컷에는 자석 기능을 켜서 붙여주시고 컷과 컷 사이가 조금 떨어져야 하는 같은 경우 자석 기능을 비활성화시켜서 수동으로 여러분들의 영상 컷 편집에 맞게끔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다빈치 리졸브에서 블레이드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선택 모드로 바꿔주지 않는 이상 계속 블레이드 기능이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블레이드 기능을 다 사용하고 나서 컷과 컷을 움직여 줄 때에는 선택 모드를 한번 클릭해주고 컷을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선택 모드의 단축키는 A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영상 컷 편집에서는 블레이드 기능과 자석 기능, 선택 도구 기능을 꼭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다 보면 이전 작업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되돌리기 단축키는 Ctrl 플러스 Z키를 누르시면 이전 작업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돌아가기 단축키를 잘 모르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니 모르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 기능인데요. 영상 컷 클립의 위쪽 끝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하얀색 점이 양쪽 끝에 나타나게 되는데 해당 끝 점들을 드래그하여 영상 컷 클립의 검정 영역을 설정해 놓으면 영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효과를 매우 간단하게 편집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능이죠. 해당 기능은 영상 컷 클립뿐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이미지 등 영상 편집창에 올라가는 모든 미디어 풀의 클립들에 적용시킬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상 화면 편집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은 단순히 자르고 붙이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필요하다면 영상의 화면 크기 조절과 이중화면, 속도 조절에 편집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영상 화면 편집 부분은 적용할 영상 컷을 클릭하고 나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비디오 기능창에서 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줌이라고 되어 있는 기능창에 수치값을 변경시켜주면 영상 화면 크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치값 변경은 마우스로 끌어올리고 내리셔도 되고 정확한 수치값을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밑에 포지션 부분을 변경시켜주면 수치값에 맞게끔 영상 화면의 위치가 좌우, 상하로 자유자재로 변경이 되고 뒤집기를 누르시면 수평 반전, 수직 반전 등의 기능을 간단하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보시면 속도 변경이 있는데요. 속도 변경 기능에서 마찬가지로 속도값을 조절해 주시면 조절한 수치값만큼 영상 속도가 편집되기도 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또한 이중화면 편집을 할 수도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영상 속에 영상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셔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상 컷 위에 이중 화면을 놓고 싶은 영상을 위에 올려놓고 올려져 있는 영상의 크기를 앞서 알려드린 줌과 포지션 값을 조정하여서 여러분들이 위치시키고 싶은 위치에 편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간단하고도 놀라운 편집 기술이죠. 앞서 알려드린 영상 화면 편집 기능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기본적인 영상 컷 편집과 화면 편집은 모두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상 음향 편집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잘 따라오셨다면 기본적인 영상 컷 편집과 화면 편집은 모두 진행이 된 상태일 텐데요. 영상에서 음악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영상 컷 클립에 음악을 넣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미리 준비한 음악 파일을 영상 컷 아래에 끌어서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음악 컷 클립을 영상에 추가해서 영상의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앞서 알려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음악 컷 클립 또한 자르고 붙이는 등의 편집과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편집을 영상 컷과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에 위치시키고 싶은 음악 컷 클립을 자유자재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악 컷 클립의 음향 크기 조절은 크기를 조절하고 싶은 음악 컷 클립을 클릭하고 우측 상단에 보이는 오디오 기능 창에서 볼륨 값을 줄이고 늘리면서 원하는 볼륨 크기로 음향 조절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음향 편집 같은 경우 제가 알려드린 것들만 아셔도 영상 편집을 하시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상에 자막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자막을 넣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좌측 가운데쯤에 보시면 도구 상자에 여러 기능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타이틀을 클릭하고 일반 텍스트인 베이직 타이틀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자막을 놓고 싶은 영상 컷 위에 추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측 상단에 보이는 텍스트 입력란에 넣고 싶은 자막 텍스트를 입력해 주시고 글자 모음에서 폰트 스타일도 선택할 수 있고 글자 색상과 크기 등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지 않으신가요? 이뿐만이 아니라 타이틀 기능에는 텍스트에 그림자를 넣어서 보다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도 있고 타이틀 뒤에 은은하게 배경을 넣어서 영상에서 타이틀이 보다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타이틀 클립도 마찬가지로 클립 위에 있는 하얀색 끝점을 드래그하여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 효과를 넣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거나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영상 자막 편집 같은 경우 제 채널에 보다 자세하게 강의 영상을 따로 제작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영상 자막 편집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영상 자막 넣기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영상 색 보정 편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영상 색 보정의 기능이 가장 우수한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요. 무료 버전에서도 충분히 영상 색 보정을 간단하고 쉽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색 보정 같은 경우에는 편집창이 아닌 밑에 보시면 여러가지 색상판들이 있는 것처럼 생긴 컬러 탭, 색상 탭에서 편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컬러 탭에 들어가시면 앞서 편집한 영상 컷들이 구분되어서 나타나게 되고 영상 컷 클립에서 색상을 편집하고 싶은 컷을 클릭한 후에 좌측 상단에 있는 러츠 기능을 클릭하고 러츠에 나와 있는 여러 옵션들을 클릭해 보면서 색 보정에 적합한 러츠 기능을 적용시키면 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러츠 기능들을 이것저것 눌러보면서 간단하게 영상에 필터를 입힌다는 느낌으로 색 보정 편집을 할 수가 있고 또한 가운데쯤에 위치해 있는 컬러 휠 기능을 사용해서 색상갑에서 자유롭게 영상의 색상미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컬러 휠에 보이는 색상판에 보이는 하얀색 점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색상미를 연출하고 싶은 컬러 쪽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영상의 색상이 해당 값에 맞추어서 편집되게 되는데요. 이처럼 컬러 탭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영상 색상미로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의 밝기와 어둡기, 즉 명암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곡선이 그려져 있는 커브 기능을 클릭하시면 곡선 그래프 같은 게 보이는데요. 해당 곡선 값을 위쪽으로 드래그하면 영상이 밝아지고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영상이 어두워지는 영상의 명암을 커브 값을 조절하여 쉽게 편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색 보정 편집 또한 제 채널에 자세히 다루어 놓은 영상 색 보정 편집 영상이 있으니 색 보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출력하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기초적인 영상 편집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이제 해당 영상 편집 컷들을 하나의 영상으로 출력을 해야겠죠. 편집된 영상 컷들을 출력하는 걸 영상 렌더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상 렌더링 같은 경우 다빈치 리졸브 하단 메뉴에 보이는 로켓 모양인 딜리버 기능 탭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딜리버 기능 탭을 클릭하면 렌더 설정 창과 함께 앞서 편집한 영상 컷 클립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영상 렌더링 값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커스텀 설정부터 여러가지 영상 렌더링 설정 값들이 보이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좌측 상단에 렌더 설정을 옆으로 쭉 넘기다 보면 유튜브 아이콘 모양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업로드용으로 영상을 출력하실 분들은 해당 유튜브 아이콘 모양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유튜브 업로드 영상 해상도인 1920에 1080HD로 영상 렌더 설정이 완료됩니다. 그 이후에 파일 네임에서 영상 제목을 입력해 주시고 파일 저장 위치를 여러분들이 영상 파일을 저장시켜서 위치시키고 싶은 곳으로 설정을 해주신 이후에 다른 것들은 건드릴 필요 없이 렌더링 대기열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우측 상단에 앞서 편집한 영상 컷들의 렌더링 대기가 뜨게 되고 한 번 더 영상 편집을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다면 아래에 전체 렌더를 클릭하여 영상을 최종적으로 렌더링하여 출력하게 되면 이로써 기초적인 영상 편집은 모두 진행이 완료되게 됩니다. 영상을 렌더링하게 되면 현재 진행 중인 퍼센트지와 남은 시간이 표기되어 렌더링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정말 간단하죠? 만약 유튜브 영상이 아닌 다른 영상 렌더링 값으로 출력을 해야 한다면 렌더 설정에서 다른 렌더 설정 포맷을 설정하셔도 되고 커스텀 렌더 설정에서 영상 렌더 설정에 맞는 해상도와 수치 값을 직접 입력하여 렌더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영상 편집에서 자막 편집을 할 때 꼭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프로그램 중 하나인 브루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당 프로그램의 특징과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유튜브용 영상이나 기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영상 편집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영상 편집에서 영상의 컷 분할 작업이나 영상의 색상 보정, 영상의 썸네일 제작 등 영상 편집에서 다양한 기술과 기능들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만든 영상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영상에 자막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자막을 편집하는 방법으로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브루 프로그램 이외에도 여러 방법들로 영상에 자막 편집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것저것 해본 결과 브루 프로그램에서 자막 편집을 하는 것이 가장 손쉽고 간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공유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브루 프로그램은 무료 프로그램이며 인터넷에 브루를 검색하셔서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니 저와 함께 브루 프로그램으로 영상에 자막을 손쉽게 생성하고 편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정리하자면,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작한 영상,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막을 쉽고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은 영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막을 편집할 수 있는지를 다빈치 리졸브에서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즉, 크게 두 가지의 맥락으로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영상에 사람의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은 영상에 자막을 생성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두 번째로는 영상에 사람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었을 때 브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손쉽게 영상에 자막을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작된 영상에서 자막을 쉽고 빠르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영상 자막 편집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다빈치 리졸브의 자막 편집 기능과 브루 자막 편집 프로그램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의 자막 편집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영상으로는 사람의 소리가 있거나 사람의 소리가 없는 영상 모두를 포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사람의 목소리를 자동으로 인지하여 자동 자막을 생성하는 기능의 포커스로 자막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자가 편집 툴에서 영상에서 자막이 필요한 영상 컷 위에 자막 박스를 하나하나 올려놓고 편집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막의 텍스트와 자막 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생성하고 편집하는 느낌으로 다빈치 리졸브에서 영상 자막 편집을 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영상이든 사람의 목소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넓은 범위로 모든 영상에 자막을 넣을 수 있다는 점으로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자막 박스를 생성하여 영상 컷 위에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까다롭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빈치 리졸브 자동 자막을 검색하시면 여러 영상들이 있지만, 자동 자막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자동으로 인식해서 자동으로 한글 텍스트로 자막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막 주변의 환경, 서브 툴 등을 자동으로 자막의 길이나 스타일에 맞게끔 맞춰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자막 편집을 하시려면 영상 컷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자막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컷 위에 자막 박스를 생성하여 자막의 내용을 편집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다빈치 리졸브에서 자막 편집을 하기에 좋은 영상은 자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처음 시작과 끝,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단한 자막이 필요한 영상들을 위주로 자막 편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에서 자막이 별로 필요하지 않고 자막의 특수한 효과나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자막 효과를 주고 색상을 편집하고 싶으시면 다빈치 리졸브에서 자막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지만 자막 기능에서도 매우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사용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쉬워서 영상 편집 초보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다빈치 리졸브와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브루 프로그램은 사람의 소리가 녹음된 영상에서 사용하기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루 프로그램은 자동 자막 생성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상에서 녹음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프로그램 자체 AI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한글 텍스트로 자막을 생성해 줍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완전히 100%로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떨어지고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음성 부분 또한 브루 프로그램 내에서 손쉽게 수정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브루 프로그램도 다빈치 리졸브와 마찬가지로 무료 프로그램이며 사용하는 방법이 어렵지 않고 쉬워서 영상 편집 초보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브루 프로그램은 영상에서 녹음된 어떠한 음성을 인식하여 자막으로 생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다빈치 리졸브의 자막 편집 기능과 브루 프로그램을 적절히 각 프로그램의 특징에 맞게 영상 편집에서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상에 자막을 생성하고 편집하는 방법 중에서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하여 영상에 자막을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다빈치 리졸브 기본 강의를 시청하시면 이번 영상에서 훨씬 이해가 빠르실 테니 먼저 해당 영상을 시청한 후에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다빈치 리졸브 기본 강의 영상을 시청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빈치 리졸브 편집창에서 자막을 넣을 영상 컷들과 영상에 활용할 음악과 부분 컷을 추가하여 자막을 넣기 전에 영상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영상의 기본적인 토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후에 자막을 넣으시면 되는데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자막을 영상 컷들 중에서 하나하나 찾으면서 자막이 필요한 부분을 캐치하여 해당 영상 컷 위에 자막 박스 툴을 생성하여 자막 편집을 해야 합니다. 이제 기본 틀이 잡히고 완성된 영상에 자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기능은 좌측 상단에서 이펙트 창을 누른 후에 타이틀 기능을 클릭하면 여러 텍스트 타이틀 기능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타이틀들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를 활용하여 영상에 자막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 타이틀이라고 보이는 자막 텍스트 기능을 클릭하여 해당 기능을 끌어오게 되면 영상 컷 위에 텍스트 툴 박스 한 개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박스 툴을 클릭하면 우측에 베이직 타이틀이라고 적힌 부분을 지우고 해당 부분에 넣고 싶은 자막을 텍스트로 입력합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 편집 화면에 실시간으로 해당 텍스트가 영상 위에 자막처럼 입혀지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또한 해당 텍스트의 폰트들도 폰트 패밀리에서 여러 다양한 폰트 스타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폰트들도 다빈치 리졸브 자막 기능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으로 제공하는 폰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폰트들 또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빈치 리졸브 폰트의 색상도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색상 변경은 포토샵과 일러스트와 마찬가지로 색상 그라데이션 판을 통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있고 색상 견본처럼 지정된 색상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폰트 기능의 세부적인 것들로 폰트의 크기나 위치, 스타일 등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한글처럼 텍스트의 정렬 방식과 크기, 밑줄 긋기 등등의 다양하게 텍스트들을 변경시킬 수가 있고 텍스트의 위치 또한 영상 화면 내에서 자유롭게 그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빈치 리졸브의 텍스트 기능에는 폰트 크기, 위치 편집 이외에도 자막에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폰트의 아웃라인을 편집자가 지정한 색상으로 두껍게 혹은 외곽선을 보이게끔 해주는 스트로크 기능과 폰트 주변에 그림자를 주어서 폰트의 입체감을 살려주면서 폰트를 강조할 수 있는 드롭 섀도우가 있으며 폰트 뒤에 반색의 백그라운드를 넣어서 폰트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거나 폰트를 강조해주는 백그라운드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각 기능마다 오퍼시티, 즉 투명도 값을 조절해주는 것이 있는데 투명도를 잘 사용하면 같은 기능으로 자막을 만들더라도 보다 더 섬세하고 풍부한 느낌을 줄 수 있는 자막 편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 자막 편집 기능으로 기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다시 처음 텍스트 툴로 돌아가서 해당 영상 위에 내가 넣고 싶은 텍스트를 입력하고 앞서 설명해드린 여러 기능들, 폰트 스타일, 폰트 색상, 폰트 크기, 스트로크, 드롭 섀도우, 백그라운드 등등을 사용하여 자막 하나를 완성합니다. 그 후에 모든 영상에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텍스트 툴 하나씩 계속 생성하면서 자막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선 전체적인 영상에서 어떤 컷들이 자막이 들어가는지를 파악하셔야 하고 내가 자막을 넣을 위치에 미리 텍스트 툴 박스를 생성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텍스트 툴 박스는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Alt키를 누른 상태로 끌어오면 똑같은 박스가 복사되어 생성이 됩니다.
혹은 새로운 박스 툴을 끌어다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끌어온 텍스트 툴 박스는 앞서 만들어 놓은 박스에서 적용된 텍스트 기능들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막 스타일로 계속 띄엄띄엄 자막을 넣으시려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복사하시면서 하는 게 보다 더 편리합니다. 추가로 텍스트 툴에서 자막 편집을 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기능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텍스트 박스 툴의 우측을 잡고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박스 툴을 잡고 늘리게 되면 그만큼 영상에서 텍스트가 보여지는 시간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상에서 해당 텍스트 자막이 오랫동안 보여지고 싶다면 텍스트 박스 툴을 길게 늘려서 영상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면 되고, 반대로 짧게 보이고 싶다면 텍스트 박스 툴의 길이를 줄이면 됩니다. 또한 우측 상단 혹은 좌측 상단의 하얀색 점을 잡고 늘리고 줄이게 되면 해당 컷의 삼각형 모양으로 그림자가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영상에서 해당 컷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효과를 주는 기능으로 영상과 음악,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텍스트 박스 툴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편집하고자 하는 자막이 영상 화면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효과를 주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기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시간을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자막 편집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영상을 렌더링하여 영상으로 추출을 하면 됩니다. 추출된 영상에서 컷에서 편집한 자막들이 이상 없이 입혀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텍스트 기능을 활용한 영상 자막 편집은 이렇게 텍스트 툴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수정하고 여러 효과를 입히면서 영상 컷 편집을 하는 것처럼 텍스트 박스 툴의 컷을 편집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 대화 형식이나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주로 사람의 대화 형식, 강의 영상 등등의 자막 편집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자막 박스 툴을 하나하나 생성하여 계속 수정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대화 형식의 자막 편집을 무료 자동 자막 완성 프로그램인 브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막 편집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브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이전에 다빈치 리졸브의 텍스트 기능과 브류 프로그램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류 프로그램은 사람의 목소리, 즉 대화 형식으로 녹음된 음성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인식하여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면서 간단하게 컷 작업도 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이며, 다빈치 리졸브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면서 해당 프로그램 내에 자체적으로 텍스트 기능 툴, 즉 영상 자막 편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는 위 두 개의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하면서 영상 자막 편집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영상 자막 편집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 다빈치 리졸브에서 전반적인 영상의 컷 편집을 모두 한 이후에 텍스트 툴 기능을 활용하여 영상의 굵직한 부분들의 텍스트는 모두 다빈치 리졸브 내에서 자막 편집을 하고 나서 해당 영상을 렌더링한 후에 브류 프로그램으로 해당 영상을 불러와서 그 이후에 브류 프로그램에서 세부적인 영상 자막 편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다양한 텍스트 편집 기능들이 있어서 영상 시작 소개할 때 보여지는 자막들과 영상에서 목차가 바뀔 때마다 보여줄 수 있는 자막들의 효과를 넣기가 좋고, 브류 프로그램은 양이 많은 음성, 텍스트들을 자동으로 어느 정도 알맞게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편리함이 있어서 효과가 필요한 자막은 다빈치 리졸브 내에서 작업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자막들은 브류를 활용하여 영상 자막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프로그램의 특징들을 활용하여 영상 자막 편집을 진행하면 훨씬 수월하게 영상에 자막을 넣을 수 있기에 다빈치 리졸브와 브류 프로그램 두 개를 사용하여 자막을 편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영상 속에 녹음된 대화 형식의 사람 목소리, 즉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한글 텍스트로 자막을 만들어주는 자동 자막 프로그램인 브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류 프로그램은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브류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사용하면 한 달에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무제한으로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상 업로드 소요 시간이라는 것은 만약에 영상의 길이가 10분짜리면 브류에서 10분을 소요하게 되는 것이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사용하시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무제한으로 무료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브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셨다면 자막을 입히기 전까지 완성되어 있는 영상을 준비하신 후에 영상 파일을 브루 프로그램으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먼저 브루 프로그램으로 자막을 편집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대본 텍스트 파일을 미리 만들어서 영상과 대본 파일을 같이 올려서 작업하는 방법이 있고, 대본 파일 없이 영상만으로 편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대본 파일을 따로 만들지는 않고 영상에서 녹음된 음성을 자동으로 인식하여 브루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막 편집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루 프로그램 인포그래픽을 보시면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다양하게 이것저것 여러 기능들을 사용하셔도 좋지만 저는 브루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자막만 편집하기에 해당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 파일, 홈, 편집, 자막, 서식, 삽입 등등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우선 홈을 클릭하셔서 새 영상 파일로 시작하기를 누르신 후에 자막을 편집할 영상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영상을 불러오시면 음성 인식 언어 선택이라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동영상 파일의 언어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한국어, 영어, 일본어 등등 여러 언어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음성 인식 언어를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음성 인식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음성 인식을 분석 중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일정 시간 후에 음성 인식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음성 인식 시간은 영상의 길이와 음성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즉, 영상이 짧으면 음성 인식이 빨리 끝나고 영상이 길고 음성이 많으면 분석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업로드한 영상의 음성 인식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자막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브루 프로그램에서 자막을 편집하는 것은 비교적 쉽기 때문에 한 번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음성 인식이 된 자막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나누어진 영상 컷들을 한 번씩 재생시키면서 자막 텍스트들을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자막을 검토하기 전에 기본적인 자막 환경을 세팅해 주고 나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브루 인포그래픽의 좌측 상단 메뉴바에서 서식을 클릭하시면 자막에 들어갈 텍스트들을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막 텍스트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폰트 스타일을 선택하신 후에 폰트의 크기와 테두리의 유무, 여기서 테두리의 유무는 폰트 외곽 라인을 보여지게 하거나 텍스트 뒤에 배경이 칠해지게 되는 등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영상에서 자막이 잘 보이거나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폰트와 텍스트들의 색상 설정과 폰트 정렬 방식, 자막 텍스트가 영상에서 보여질 위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브루의 서식 기능에서 자막 서식을 세팅하고 설정한 후에 음성 인식이 된 자막 텍스트들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본 텍스트를 미리 만들어서 영상과 함께 첨부하면 보다 더 정확하게 자막 텍스트들이 인식되겠지만 대본 없이 영상만 올리게 되면 완벽하게 음성 인식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잘못 인식된 텍스트들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텍스트 수정은 매우 쉽습니다. 브루에서 불러온 영상에서 자동으로 음성 인식이 되어 텍스트로 나열된 컷들을 클릭하여 잘못된 텍스트를 지우고 거기에 올바른 텍스트를 다시 입력만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자막이 한 번에 이어지지 않거나 자막을 한 번 끊어주고 다음 영상 컷에 넘겨야 하는 경우에는 백스페이스 바와 엔터키를 사용하여서 브루 프로그램 내에서 컷 편집을 하면서 텍스트들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막을 잘 보시면 하나하나의 영상 컷 속에서 자막 텍스트들이 단어와 수식어 등으로 그룹 지어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만약 그룹 지어진 자막을 넘기거나 붙여야 하는 경우라면 넘길 때에는 그룹 지어진 텍스트 우측 끝에 엔터키를 눌러서 자막의 한 그룹을 넘길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엔터키를 눌러서 나머지 뒤에 그룹 지어진 텍스트들은 다음 영상 컷으로 넘어가고 남겨진 그룹의 자막은 따로 보이게 되도록 수정이 됩니다. 반대로 자막 편집을 하다가 자막 텍스트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붙여야 하는 텍스트 그룹 맨 앞에 위치한 텍스트의 좌측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이전에 있는 영상 컷에 있는 텍스트 그룹과 붙여서 수정을 하여 영상 컷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면서 자막 텍스트가 이어지도록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그룹 지어진 자막 텍스트들을 붙여주기도 하고 띄워주기도 하면서 자막의 전체적인 흐름과 자연스러움을 편집할 수 있고, 음성 인식이 잘못된 텍스트들은 다시 올바른 텍스트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루에서의 자막 편집은 해당 방법을 계속 반복해 주시면서 자막을 한 번 더 검토해 준다는 느낌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막을 한 번 쭉 훑으신 후에 수정이 완료되었다고 생각이 들면 좌측 상단 메뉴바에서 파일에 들어가셔서 영상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동영상 내보내기 창이 뜨게 되고 대상 클립은 전체 클립을 선택하신 후에 해상도는 유튜브 영상 업로드 기준으로 1920에 1080 해상도인 FHD 수준을 설정하고 화질은 고화질 혹은 최고화질로 설정을 합니다. 화질이 높을수록 프레임이 클수록 내보내기 할 때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는 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1990에 1080 해상도의 최고화질로 설정을 하고 영상을 렌더링합니다. 모든 설정을 완료하고 나서는 내보내기를 클릭하셔서 브루에서 작업한 영상을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내보내기를 하시면 우측 상단에 영상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면서 남은 시간을 알려줍니다. 해당 시간이 지난 후에 영상 내보내기가 완료가 되면 이로써 브루를 활용하여 영상 자막 편집을 하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보내기가 완료된 후에 영상에 자막이 제대로 잘 입혀졌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이상이 없으면 해당 영상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강의 영상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본 강의에서 더 나아가서 사진 넣기 따는 방법과 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텍스트, 타이틀 자막 효과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제 채널에 다빈치 리졸브와 관련하여 다양한 강의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의 수많은 기능들 중에서 영상 편집에 많이 활용이 되는 영상 텍스트 효과 편집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텍스트 효과 편집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다빈치 리졸브의 기초 편집 방법과 색 보정, 자막 편집, 모자이크 편집 등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다빈치 리졸브와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먼저 참고를 하셔서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텍스트 효과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일반적인 텍스트를 입력하여 자막 텍스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효과를 적용시켜서 영상에 입력하는 텍스트들의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도록 영상 편집에서 텍스트 효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텍스트 효과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는 텍스트 효과 기능을 습득하실 수 있으니 해당 영상을 보고 영상 텍스트 효과 편집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긴 말은 생략하고 다빈치 리졸브에서 여러분들이 편집해 놓은 영상에 어떻게 텍스트 효과를 설정하고 편집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빈치 리졸브의 영상 텍스트 효과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효과 편집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에 텍스트 효과 편집 방법 자체는 쉽지만 영상의 컷을 나누고 다빈치 리졸브의 인터페이스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여야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다빈치 리졸브 기초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제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다빈치 리졸브 기초 강의를 먼저 시청하시고 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영상 텍스트 효과 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영상에 입력한 텍스트들이 타자기 효과처럼 한 글자씩 나타나게 하는 효과를 주는 타자기 효과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상에 입력하는 텍스트들이 마치 손으로 글씨를 적는 듯한 효과를 연출하는 손글씨 효과, 글씨를 적는 효과를 텍스트 편집에 적용시킬 수 있는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매우 다양한 영상 텍스트 효과 편집 기법들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두 가지 텍스트 효과 편집 방법만 아셔도 충분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에 텍스트 효과를 편집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이 텍스트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빈치 리졸브의 첫 번째 텍스트 효과 편집 기법, 타자기로 글씨를 치는 듯한 텍스트의 타자기 효과를 연출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혹은 타이틀 자막에 타자기 효과를 편집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쉽습니다. 먼저 타자기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상들을 보시다 보면 글이 한 글자씩 나오는 효과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타자기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많은 영상에서 여기에 효과음을 주어서 타자기 소리를 맞춰 넣기도 하는데, 이번 영상의 첫 번째 텍스트 효과로 해당 편집 방법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타자기 효과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셔야 합니다. 다빈치 리졸브 편집창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영상을 영상 편집창 타임라인에 올려놓으신 후에 좌측 상단에 있는 이펙트 라이브러리를 여신 후에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텍스트 툴 박스를 클릭하셔서 수많은 텍스트 유형 중 텍스트 플러스를 타임라인으로 드래그를 하여 생성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텍스트가 아닌 텍스트 뒤에 플러스가 적혀있는 텍스트 플러스를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여 영상 편집창 타임라인에 끌어와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텍스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생성된 텍스트 플러스를 선택하시고 다빈치 리졸브 인터페이스 중 우측 상단의 인스펙터에서 텍스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텍스트 폰트로 바꿔주고 텍스트에 입력할 내용을 타이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텍스트의 크기와 폰트, 내용 입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본 텍스트와 동일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의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설정을 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다빈치 리졸브 인터페이스 하단에 있는 여러 기능들 중에서 마법봉 아이콘이 그려져 있는 퓨전 탭을 클릭하셔서 퓨전 탭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럼 퓨전 탭의 인터페이스가 화면처럼 나오실 겁니다. 퓨전 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퓨전 탭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퓨전 탭의 타임라인은 전체 영상의 타임라인이 아니라 선택한 영상 요소의 프레임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임 수란 1초에 사진이 몇 장이 바뀌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기본적으로 30프레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1초에 30장의 사진이 바뀌면서 사진 이미지들의 연결로 영상이 된다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퓨전 탭에서 텍스트의 타자기 효과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퓨전 탭을 보시면 화면 인터페이스 중간쯤에 눈금의 일정한 간격으로 숫자들이 적혀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숫자들이 지금 선택 편집할 영상과 텍스트의 프레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눈금들을 자세히 보시면 양쪽 사이드에 노란색 막대기가 있고 그 사이에 주황색 막대기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노란색 막대기는 선택된 영상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막대기이고, 주황색 막대기는 텍스트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는 막대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우측에 보이는 템플릿 툴박스에서 텍스트 쪽을 보시면 여러가지 기능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건드릴 필요 없이 아래로 쭉 내려서 라이트 온이라고 적혀있는 기능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능을 보시면 스타트가 0으로 엔드가 1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해당 값은 텍스트의 타자기 효과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종료되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우선 설정 값을 입력하기 전에 앞서 설명해드린 텍스트 효과의 구간을 보여주는 주황색 막대기를 움직여서 영상의 어느 구간에서부터 타자기 효과를 연출할 것인지에 대한 시작점을 이동시켜줍니다. 그 후에 라이트 온에서 1로 설정이 되어 있는 엔드 값을 0으로 바꿔서 입력을 해주신 후에 우측에 있는 마름모 모양을 눌러서 주황색 마름모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그 후에 앞서 텍스트 효과의 시작점을 이동시킨 주황색 막대기를 이번에는 텍스트 효과의 끝 부분으로 여러분들의 영상에서 어느 구간쯤에서 마무리를 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막대기를 이동시켜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막대기를 이동시켰다면 그 다음으로는 라이트 온에서 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엔드 값을 이번에는 1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엔드 값을 다시 숫자 1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마름모가 자동으로 주황색으로 활성화가 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텍스트의 타자기 효과는 모두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후에는 다시 에디트, 편집창으로 돌아가서 영상을 재생시켜 보시면 텍스트의 타자기 효과가 잘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빈치 리졸브를 활용하여서 영상의 텍스트나 자막 타이틀 등에 한 글자씩 써 내려가는 타자기 효과를 매우 쉽게 편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시다 보면 이와 같은 타자기 텍스트 효과를 편집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다빈치 리졸브에서 텍스트의 타자기 효과 편집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영상 텍스트 편집 효과를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빈치 리졸브의 두 번째 텍스트 효과 편집 기법, 영상에 입력하는 텍스트들이 마치 손으로 글씨를 적는 듯한 효과를 연출하는 손글씨 효과, 글씨를 적는 효과를 텍스트 편집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영상에 손글씨 혹은 붓글씨 같은 게 영상 위에 휙 하고 나오는 효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와 같은 텍스트 효과들은 어떻게 편집하는 건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빈치 리졸브에서 가능한 텍스트 효과 편집 중 하나입니다. 먼저 배경이 될 영상을 타임라인에 업로드를 합니다. 타임라인에 영상을 올려주셨으면 좌측 상단에 있는 이펙트 라이브러리를 클릭하시고 이펙트 라이브러리 있는 툴 중에서 이펙트를 클릭하셔서 퓨전 콤포지션을 원래의 영상 위 트랙에 생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퓨전 콤포지션을 영상 컷 위에 생성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퓨전 탭을 들어가서 텍스트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퓨전 탭을 보시면 처음에는 아무런 화면도 뜨지 않고 미디어 아웃 1이라는 노드만 하나 있을 겁니다. 이번 텍스트 효과 편집은 퓨전 탭의 노드를 활용하여 효과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드 인터페이스 위를 보시면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텍스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텍스트 노드를 하나 생성해줍니다. 텍스트 노드를 생성한 후에 텍스트 노드 흰색 점을 클릭하여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서 미디어 아웃 1과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후에는 우측의 인스펙터에서 텍스트에 입력할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손글씨 효과로 편집할 텍스트에 내용을 입력하셨다면 그 후에는 다빈치 리졸브의 도구를 선택하는 단축키인 Shift 플러스 스페이스를 누르셔서 도구 모음집 셀렉트를 실행시켜줍니다. 그 후에 셀렉 툴에서 마스크를 검색하신 후에 붓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마스크 페인트 PNM을 추가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마스크 페인트 노드에 흰색 점을 클릭하여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셔서 텍스트 노드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퓨전 탭 노드에 총 3개의 노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텍스트 노드가 마스크 노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텍스트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후에는 마스크 노드를 클릭하셔서 우측의 인스펙터 창에서 중간쯤에 위치한 여러 기능들 중에서 마스크 창을 누르시고 하단에 인버트, 즉 반전을 시켜주는 기능을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텍스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마스크 노드에서 마스크 탭에 인버트를 켜주시고 나서 텍스트를 편집해 주시면 되는데요. 다시 마스크 노드 인스펙터 창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마스크 기능이 아니라 첫 번째에 있는 붓 모양의 아이콘 브러쉬 기능을 사용하여 텍스트 편집을 하면 됩니다. 브러쉬 기능을 클릭하시면 여러 기능들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브러쉬의 모양, 브러쉬의 크기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흰색 원으로 그려지는 브러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 모양을 선택하시고 나서 브러쉬의 사이즈를 텍스트의 한 획의 굵기보다 조금 더 굵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모양 선택기는 바로 아래에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시면서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해줍니다. 텍스트의 한 획보다 조금 더 굵게 브러쉬 크기를 설정을 해야 편집을 하고 나서 텍스트가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브러쉬의 모양과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는 퓨전 탭 인터페이스 상단에 위치해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 중에서 곡선 표시가 있는 아이콘인 폴리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제부터 텍스트 위에 마우스로 클릭을 해가면서 텍스트가 안 보여지게끔 지워주시는 느낌으로 편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우스 클릭 같은 경우 글자의 획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면서 텍스트를 지워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마우스로 하나하나 클릭을 하여 지우는 과정의 순서대로 추후에 텍스트가 써내려져 가는 순서로 그대로 편집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편집 과정은 처음 해보시는 거라면 조금 익숙치 않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면서 어떤 느낌으로 텍스트를 지워 나가면서 획 하나하나를 그려야 하는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작업을 할 때에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우선 글씨를 보여주고 싶은 순서대로 클릭을 하면서 지워 나가는 느낌으로 그려주셔야 하고 점과 점들의 간격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어떤 글자는 곡선이 많아서 여러 번 클릭을 하고 어떤 글자는 일자여서 클릭을 덜 하게 되면 추후에 편집된 텍스트가 써지는 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작업을 하실 때에는 글자가 써지는 순서대로 클릭을 하시면서 클릭의 간격과 빈도 또한 비슷하게 해주셔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편집 과정을 다 하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에는 브러쉬 기능의 하단을 보시면 스트로크 컨트롤이 보이실 겁니다. 스트로크 컨트롤을 클릭하신 후에 스트로크 애니메이션을 라이트 온으로 변경해 주시고 앞선 텍스트 타자기 효과에서 적용시킨 방법과 동일하게 텍스트 효과가 시작되고 끝나는 구간을 주황색 막대기를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컷 구간대의 위치값을 위치시키고 나서 라이트 온의 엔드 값을 숫자 1로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시키면 텍스트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는데 해당 부분은 아까 마스크 노드에서 인벌트를 적용시켰기 때문이니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마스크 노드의 마스크 기능에서 인벌트를 클릭하셔서 인벌트를 해제시켜 줍니다. 그러면 텍스트가 다시 보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손글씨 텍스트 효과 편집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 후에 편집 창으로 돌아가서 편집된 영상을 재생시켜 보시면 마치 손으로 글씨를 쓰는 듯한 손글씨 텍스트 효과가 편집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영상에 손글씨로 텍스트를 편집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의외로 간단하고 쉽지 않나요? 영상 편집을 하시다 보면 이와 같은 손글씨 텍스트 효과를 편집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다빈치 리졸브에서 텍스트의 손글씨 효과 편집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자인어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번에 올려드린 기본 강의 영상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기본 강의와 함께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빈치 리졸브의 영상 색 보정과 영상 비디오 탭에 있는 기능들, 영상 속도 조절과 크기 조절, 줌 아웃 등등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영상 편집 활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의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다빈치 리졸브 기본, 기초 강의를 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먼저 기본 강의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해당 영상을 보셔야 더 빠르게 이해가 되실 수 있으니 먼저 기본 강의를 시청 후에 해당 영상을 이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정리하자면 이번 영상에서는 다빈치 리졸브의 색 보정과 영상 화면 크기, 속도 조절, 줌 아웃 등등에 대해서 영상 편집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툴의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다빈치 리졸브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빈치 리졸브에 대한 꿀팁 강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 다빈치 리졸브 기본 강의 영상을 시청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빈치 리졸브의 꿀팁은 크게 4가지로 영상의 색 보정과 화면 크기의 조절 및 반전, 영상 속도 조절, 화면 줌아웃 효과 주기입니다. 기본 강의에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었던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 주제들이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기능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빈치 리졸브는 다른 디자인 프로그램들과 비교하면 그렇게 어려운 디자인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 영상을 시청하실 때 집중해서 함께 따라해 보면서 영상을 완전하게 습득하시면 해당 기능들을 응용하여 퀄리티가 높은 영상을 편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빈치 리졸브 프로그램에 대한 꿀팁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빈치 리졸브 하면 빠질 수 없는 영상의 색 보정 편집입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다른 영상 프로그램들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높은 퀄리티의 영상의 색 보정을 제공합니다. 무료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생각하였을 때 말도 안 되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영상 색 보정을 하려면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픽사베이에서 저작권 없이 사용이 가능한 무료 영상 소스들을 가져와서 이번 영상에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우선 영상 파일을 확보한 후에 해당 영상 파일을 다빈치 리졸브에 불러옵니다.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은 제 채널에 업로드 되어 있는 다빈치 리졸브 기본 강의 영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본 강의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처럼 영상을 불러온 후에
컬러 아이콘을 클릭하여서 색 보정을 할 수 있는 편집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한 영상과 함께 컬러 편집창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처음 보기에는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이해를 하시게 되면 이거보다 쉬운 영상 색 보정 기능이 없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려면 영상의 포토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은 이미지, 사진의 색 보정을 해주는 편집 프로그램이라면 다빈치 리졸브의 색 보정 편집창은 포토샵 기능을 영상에 접목시켜 놓은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영상에 색 보정을 하기 전에 Alt S를 눌러서 클립판에 새로운 레이어 개념의 클립을 추가시켜 줍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원본 영상에 01이라고 적혀 있고 Alt S를 누르게 되면 새로운 영상 클립판과 함께 02라는 숫자로 하나의 클립이 추가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lt S를 계속 누르게 되면 추가적으로 클립판이 계속 생성되게 됩니다. 포토샵에서 레이어의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해당 기능은 영상 색 보정에 적용할 클립판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러 레이어들을 만들어서 각 레이어에 각각의 효과들을 적용시켜서 영상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색 보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포토샵 레이어와 다른 점은 포토샵 레이어는 상단 레이어와 선택된 레이어 기준으로 화면에 표시가 되지만 다빈치 리졸브는 모든 레이어, 클립판들이 동시에 보이게 됩니다. 즉 포토샵 레이어와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립판을 추가해서 영상에 색 보정을 하나하나씩 적용시키게 되면 나중에 색 보정 작업을 하면서 수정을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다빈치 리졸브에서 영상 색 보정을 하기 전에는 Alt S를 꼭 눌러서 원본 영상은 건드리지 않고 추가로 생성한 클립판에 효과들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왼쪽에 보시면 러츠라는 기능들이 보이실 겁니다.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 외국 여성분의 이미지들이 여러 개 있는 것이 보이실 텐데요. 러츠 기능은 해당 이미지에 보이는 색상처럼 영상의 색상을 매우 간단하고 쉽게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러츠에서 여러 이미지들을 보고 여러 개의 러츠를 영상에 접목시켜 보세요. 영상의 색상이 해당 러츠의 이미지 색상과 맞추어서 실시간으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러츠를 영상에 적용시키는 방법은 아까 Alt S로 추가한 클립판에 마음에 드는 러츠 이미지 색상을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끌어다 놓으면 영상의 색상이 자동으로 러츠의 이미지 색상처럼 변경되게 됩니다. 러츠의 효과 종류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씩 적용을 해보면서 본인이 편집할 영상에 가장 적합한 색상이라고 생각되는 효과들을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러츠에는 페이버릿 기능이 있습니다. 이 페이버릿 기능은 러츠에서 주로 사용하는 효과들을 본인이 설정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즐겨찾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러츠의 우측 상단에 보시면 별 모양이 있는데 별을 클릭하면 러츠 항목 맨 하단에 있는 페이버릿 항목에 페이버릿 체크를 한 러츠들이 쭉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러츠를 활용하여 영상의 색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러츠처럼 자동으로 효과를 입혀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내 영상에 맞는 색상을 넣고 싶을 때 활용하게 되는 컬러 휠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러츠는 자동으로 영상에 필터를 씌워주는 효과라면 좌측 하단에 있는 컬러 휠의 기능은 영상의 컬러를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의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러 휠을 보시면 4개의 무지개색 원판이 있고 여러 수치값들이 적혀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영상에 적용시켜 보자면 원 4개 중에서 아무 곳에서나 적용시켜도 영상에서는 쉽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원에 보이는 흰색 점을 잡고 원하는 색상 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점을 옮기게 되면 영상의 색상이 내가 조정한 색상 계열 쪽으로 영상의 색 보정이 매우 쉽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컬러 휠을 잘 활용하여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들도 살짝 베이지 색상을 넣거나 푸른 계열 색상을 넣어서 감성적이고 경쾌한 영상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컬러 휠은 포토샵에서 색상판과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색상 값에서 본인이 원하는 색상 값으로 영상을 포토샵할 수 있는 영상의 색상을 수동으로 보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두면 좋은 것이 바로 커브 기능입니다. 커브 기능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바로 포토샵에 커브 기능이 있습니다. 포토샵에서는 이미지의 밝기와 어둡기를 조절해주는 커브 기능이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커브 기능도 이와 동일한 기능입니다. 다만 다빈치 리졸브는 이미지가 아닌 영상의 밝기와 어둡기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색 보정뿐만이 아니라
영상의 밝기와 어둡기 또한 커브 기능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영상이 어두워서 영상의 밝기를 높일 때 사용하기도 하고 색 보정을 하고 나서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을 주기 위해 커브 기능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커브 기능은 화면 중간에 보시면 여러 툴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좌측 맨 처음에 있는 커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커브 기능이 활성화되고 커브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 그래프를 위로 잡아서 끌면 영상이 밝아지고 아래로 잡아서 끌면 영상이 어두워집니다. 이러한 조절법도 섬세하게 수동으로 모두 조절이 가능하니 세부적인 영상 편집에서도 많은 활용이 되는 좋은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영상 화면 크기의 조절과 화면의 위치 조절, 영상 화면 좌우 상하 반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빈치 리졸브의 에디트 창, 즉 편집 창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측 상단에 비디오 탭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탭에 여러 기능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영상 화면의 크기 조절과 화면의 위치 조절, 좌우, 상하 반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은 트랜스폼 기능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먼저 트랜스폼 기능을 적용시킬 영상을 선택한 후에 트랜스폼의 여러 기능들을 영상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폼 기능 창을 보시게 되면 줌이 있습니다. 줌에는 X값과 Y값이 있는데 해당 값을 조절하게 되면 영상의 화면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을 조절할 때에는 마우스로 위로 드래그를 하거나 아래로 드래그 하여도 되고 편집자가 정확한 수치값으로 조절을 하여도 화면의 크기가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의 크기 조절을 통해서 혹시라도 크기가 잘못 촬영된 영상을 화면 속에 꽉 채우게 편집할 수 있고 아니면 너무 커져버린 영상의 화면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즉 편집자가 원하는 만큼 영상의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포지션 기능이 보이실 겁니다. 포지션 기능은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은 아니고 화면의 위치를 조정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줌 기능과 마찬가지로 포지션 기능에도 X값과 Y값이 존재합니다. 포지션의 값도 마우스로 올렸다가 내리면서 드래그하여 값을 조절할 수도 정확한 수치값을 넣어서 위치값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의 X값을 조절하게 되면 영상의 좌우의 위치가 조정이 되고 Y값을 조절하게 되면 영상의 상하의 위치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포지션 값과 줌 값을 조절하면서 본인의 영상의 화면 비율에 맞게 혹은 어떠한 효과를 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랜스폼 기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플립 기능입니다. 플립 기능은 트랜스폼 기능 탭 맨 밑에 있습니다. 사실 트랜스폼 기능 탭에서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기능 외에도 기타 다른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피치 기능을 포함해서 몇 가지 설정들이 더 있지만 해당 기능들은 한 번씩 본인의 영상에 적용시켜보고 사용할 마다 싶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다 싶으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트랜스폼 기능 탭에서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은 줌과 포지션, 플립 기능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세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플립 기능 설명으로 돌아와서 플립 기능은 영상 화면을 반전시켜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전이라는 것은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좌우, 상하 반전을 시키듯이 영상의 화면을 포토샵 이미지 반전처럼 똑같이 화면을 뒤집어주는 기능을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플립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플립 기능을 보시면 좌우로 화살표가 그려진 아이콘과 상하로 화살표가 그려진 아이콘이 보이는데 좌우 화살표 기능을 누르게 되면 영상의 화면이 좌우로 반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옆에 위아래로 화살표가 그려진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영상의 화면이 상하 반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플립 기능을 통해서 영상의 좌우, 상하를 반전시키는데 매우 간편하게 적용시킬 수 있으니 영상의 화면을 반전시켜야 하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반전시키는 경우에는 영상을 녹화하였는데 대칭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상 화면의 줌아웃 효과를 매우 간편하게 줄 수 있는 다이나믹 줌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함일 겁니다. 그 밖에 유튜브가 아닌 다른 영상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영상 혹은 다른 사이트의 영상들을 보시면서 가장 많이 본 효과 중에 하나가 저는 화면의 줌아웃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영상의 초점이 점점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효과를 줌아웃 효과라고 하는데요.
다빈치 리졸브에서 줌아웃 효과를 아주 간단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줌아웃을 적용시킬 영상을 선택한 후에 해당 영상에 줌아웃 효과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우측 상단의 비디오 탭에서 트랜스폼, 크로핑 다음에 다이나믹 줌이라는 기능이 보이실 겁니다. 평소에는 해당 기능이 회색점으로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상에 줌아웃 효과를 줄 것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줌 기능을 눌러서 활성화시켜줍니다. 다이나믹 줌 기능을 주황색 점으로 활성화시키게 되면 이미 해당 영상에 다이나믹 줌 기능이 적용이 된 것이라서 더 이상 어떠한 세부적인 편집 없이 줌아웃 효과를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효과를 바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 줌을 처음 적용시키면 영상의 초점이 점점 멀어지는 형식의 줌아웃 효과가 영상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매우 효과적으로 줌아웃을 영상에 적용시킬 수 있으며 다이나믹 줌 이지 카테고리에 보시면 4개의 다이나믹 줌 효과들이 있습니다. 해당 효과들을 각각 적용시켜 보면서 본인의 영상과 가장 잘 맞는 줌아웃 효과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하나씩 적용시켜 보니 각 효과들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줌아웃 효과를 적용시킬 분들은 리니어 유형으로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추가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이 바로 다이나믹 줌의 스왑 기능입니다. 다이나믹 줌에는 스왑 기능이 존재하는데 스왑 기능은 줌아웃의 초점을 반대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스왑 기능을 누르게 되면 화면이 살짝 움직이면서 뭔가가 적용이 되었다는 제스처를 볼 수 있고 영상을 재생시켜보면 영상의 초점이 아까와는 반대로 점점 가까워지는 곳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다이나믹 줌을 활용하여서 화면의 줌아웃을 자유롭게 초점을 변경시킬 수도 줌아웃의 효과들의 유형들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이나믹 줌은 이렇게 매우 간단하게 1초면 설정을 완료할 수 있어서 초보 영상 편집자 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다빈치 리졸브의 꿀팁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빈치 리졸브의 영상 재생 속도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편집에서 많이 활용되는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영상 재생 속도 편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속도 조절을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영상 속도를 조절할 영상을 선택한 후에 우측 상단의 비디오 탭에서 쭉 내리다 보면 중간쯤에 스피드 체인지 기능이 보이실 겁니다. 해당 기능에서 선택된 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스피드 체인지 기능에서 스피드 퍼센트 값으로 적용된 수치 값은 100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재생 속도는 해당 값을 조절하여 늦출 수도 있고 빠르게 재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처음 영상을 불러왔을 때 영상 원본의 속도가 100으로 기준이 잡혀 있으니 만약 영상의 속도를 빠르게 바꾸고 싶다면 100보다 높은 값으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스피드 값을 다르게 적용시키는 방법으로는 마우스로 스피드 퍼센트 휠을 좌우로 변경시켜 주거나 수치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재생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100보다 높은 수치 값으로 적용을 시킨 후에 영상을 재생시켜 보면 적용시킨 값에 비례해서 영상의 재생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응용을 해보면 스피드 값을 100보다 아래의 값으로 적용시키게 되면 영상의 재생 속도가 적용 값에 비례해서 느리게 재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의 재생 속도를 스피드 체인지 기능에서 스피드 퍼센트 값을 조절하면서 자유롭게 편집자가 원하는 만큼 영상의 재생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 전체적인 영상의 재생 속도나 부분적인 영상의 재생 속도를 늦추거나 빠른 효과를 주고 싶은 분들은 다빈치 리졸브의 스피드 체인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취지대로 영상이 효과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자이너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다빈치 리졸브에서 영상을 모자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는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 하나로 제 채널에 다빈치 리졸브와 관련하여 다양한 강의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다빈치 리졸브의 수많은 기능들 중에서 영상 편집에 많이 활용이 되는 영상 모자이크 편집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모자이크 편집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다빈치 리졸브의 기초 편집 방법과 색 보정, 자막 편집 등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다빈치 리졸브와 관련된 여러 영상들을 먼저 참고하셔서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번 영상에서 모자이크 편집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모자이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모자이크가 무엇인지를 알려드리면, 모자이크라는 것은 여러분이 화면, 영상에서 지정한 범위를 뿌옇게 흐리게 만드는 시각적인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에서는 포토샵의 모자이크 기능을 통해 모자이크 편집을 할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모자이크를 어떻게 편집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시면 여러 방면으로 활용되는 영상 모자이크 기능을 습득하실 수 있으니 해당 영상을 보고 영상 모자이크 편집에 대해서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긴 말은 생략하고 다빈치 리졸브에서 여러분들이 편집해 놓은 영상에 어떻게 모자이크를 설정하고 편집하는지에 대한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다빈치 리졸브의 영상 모자이크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편집 방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고 쉬워서 이 영상을 처음 보시고 따라하시는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모자이크 편집 방법 자체는 쉽지만 영상의 컷을 나누고 다빈치 리졸브의 인터페이스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한 상태여야 제가 영상에서 설명하는 것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다빈치 리졸브 기초 영상을 시청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먼저 제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다빈치 리졸브 기초 강의를 먼저 시청하시고 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영상 모자이크 기법은 크게 3가지로, 첫 번째는 영상 화면 전체에 모자이크 편집을 적용하여 화면을 블러 처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특정적으로 선택한 영역만 부분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지막 3번째는 움직이는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영역에 모자이크가 따라가는, 즉 움직이는 모자이크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매우 다양한 영상 편집 기능과 모자이크 기법들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3가지의 모자이크 방법만 아셔도 충분히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상에 모자이크를 편집할 때 큰 어려움 없이 모자이크를 적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빈치 리졸브의 첫 번째 모자이크 기법, 화면 전체에 모자이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모자이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모자이크 편집을 적용할 영상을 불러와야 합니다. 저는 픽사베이에서 무료로 다운받은 영상을 첫 번째 모자이크 방법의 예시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편집 기능에 영상을 불러온 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모자이크를 적용할 영역을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영상 전체 구간에 모자이크를 편집해야 한다면 따로 영상의 컷을 잘라서 분할시킬 필요가 없지만, 영상 구간에서 일정 구간만 모자이크를 적용시킬 생각이시라면 먼저 여러분들이 모자이크를 적용시킬 영상 컷 구간을 자르기 도구를 사용하셔서 영상 컷 편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영상에 모자이크를 적용할 구간을 자르기 도구를 활용하여 자르고 나셨다면 그 다음에는 모자이크 효과를 영상 컷 클립에 적용시키면 됩니다. 다빈치 리졸브에는 모자이크를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는 다빈치 리졸브의 가우시안 블러 효과를 영상에 적용시켜서 영상 화면 전체를 모자이크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가우시안 블러 효과는 다빈치 리졸브 인터페이스 좌측 상단쯤에 있는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펙트 라이브러리에 들어가셔서 여러가지 툴 박스 중에서 필터를 선택하고 해당 필터 안에서 리졸브 FX 블러라는 기능의 묶음이 있는데, 해당 블러 기능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모자이크를 적용시키고 싶은 영상 컷 클립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여 가져다 놓으시면 영상 전체에 블러 처리가 되면서 모자이크 편집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우 쉽고 간단하게 영상 전체에 블러 처리를 하여 모자이크 효과를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가우시안 블러 이외에도 블러 기능창에서 여러가지의 블러 기능들이 있으니 어떤 효과로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로 영상에 블러 처리, 즉 모자이크 편집이 적용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앞선 방법처럼 해당 블러를 선택하셔서 영상 컷 클립에 드래그를 하여 적용시켜 보셔도 되고, 각각의 블러 기능에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시면 미리 보기도 가능하니 꼭 가우시안 블러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상 모자이크를 편집을 하실 때 적용시키고 싶은 블러, 모자이크 유형을 선택하셔서 영상 컷 클립에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정말 단순하고 간단하지 않나요? 그 이후에 이렇게 영상 컷 클립 위에 블러, 모자이크 편집을 적용하고 나서 그 값을 적당하게 조절을 할 수도 있는데요. 모자이크 값을 조절할 때에는 우측 상단쯤에 있는 인스펙터에서
이펙트를 누르시면 여러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블러, 모자이크 필터를 적용할 수치와 값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값을 조절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적당한 값을 마우스를 사용하여 좌우로 움직이면서 값을 조절하셔도 되고 정확한 수치를 수치 값에 입력을 하셔도 적용이 수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필터 값을 적당히 조절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되고, 만약에 필터를 다시 적용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수치 값을 입력하는 부분에서 우측 상단쯤에 휴지통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해당 아이콘을 누르시면 필터를 삭제할 수 있으니 해당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에서 영상에서 보이는 화면 전체에 매우 쉽고 간단하게 모자이크 편집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빈치 리졸브의 두 번째 모자이크 기법, 영상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정 부분만 모자이크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모자이크는 화면 전체에 적용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영상에서 선택 영역을 모자이크하는 것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화면 내에서 특정 부분만 모자이크를 하고 싶을 때 다빈치 리졸브에 있는 모자이크 기법을 사용해서 매우 쉽고 간단하게 모자이크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먼저 다빈치 리졸브에 영상을 불러온 후에 부분적으로 모자이크 편집을 적용시킬 영상 컷 클립을 자르기 도구를 사용해서 영상의 구간을 설정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영상 구간 전체에서 일정 부분을 선택하여 모자이크를 적용시킬 것이라면 영상 컷을 분할하지 않아도 되지만 영상 클립 전체가 아닌 영상 클립의 어느 한 구간에서 부분 모자이크 편집을 적용시키려면 먼저 영상의 컷을 자르기를 통해서 구간을 나눠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영상 컷을 나누신 후에 이번에는 다빈치 리졸브 하단에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서 컬러 탭을 누르셔서 컬러 탭으로 들어갑니다. 컬러 탭에 들어가시면 영상들의 컷들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모자이크 편집을 진행하기 위해 영상 구간을 컷으로 나눈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나서 다빈치 리졸브 인터페이스 중간쯤에 위치한 둥근 타원형 인터페이스를 클릭합니다. 해당 인터페이스는 다빈치 리졸브 윈도우 메뉴들을 적용시킬 수 있는 기능 툴의 큰 목록입니다. 윈도우 기능에서 영상 화면의 일정 부분을 원하는 모양과 도구로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우 쉽고 간단하게 동그란 원형 모양을 선택하여 영상의 일정 부분을 모자이크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란 원형을 선택하시면 영상 화면에 모자이크가 될 영역이 여러분들이 선택한 모양과 도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해당 영역을 영상 화면에서 부분 모자이크를 할 영역의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모자이크 할 영역의 크기도 마우스로 위치와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 화면에서 부분적으로 모자이크 편집을 진행할 영역의 위치와 크기를 잡아주신 후에 다빈치 리졸브 우측 상단에 있는 인터페이스 중에서 오픈 FX를 클릭하시면 리졸브 블러라는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리졸브 블러의 메뉴를 보시면 여러가지 효과의 블러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모자이크 블러를 선택하여 모자이크 편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이크 블러를 클릭한 후에 모자이크 블러를 마우스 드래그로 영상 컷 클립에 끌어다 놓으시면 자동으로 해당 블러의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 이후에 우측에 있는 모자이크 블러 세팅 값에서 모자이크 블러의 픽셀 값과 스무스 값, 즉 흐림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팅 값을 조절하는 방법은 이전에 알려드린 첫 번째 모자이크 방법과 동일합니다. 마우스로 세팅 값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조절을 할 수 있고 정확한 수치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을 하셔서 세팅 값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 값을 조절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상에 적용할 모자이크의 강도를 매우 쉽고 간단하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졸브 블러 기능들이 여러가지가 있으니 지금 사용할 모자이크 블러 외에 다른 블러들의 효과와 적용 시에 나타나는 시각적인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리졸브 블러도 한 번씩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에서 영상 화면에서 선택된 영역만 모자이크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영상 모자이크 편집 시에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빈치 리졸브의 세 번째 모자이크 기법, 영상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정 부분의 모자이크가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해당 영역을 따라다니게끔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릴 모자이크 편집 기법은 주로 영상에 나오는 움직이는 사람의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멈춰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물체를 모자이크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한 모자이크 편집 기법입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이렇게 좋은 모자이크 기법도 가능하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언뜻 듣기에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편집 방법이 꽤나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다빈치 리졸브에서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편집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모자이크 편집을 적용시키려면 앞선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영상 구간에서 모자이크를 적용시킬 컷을 나눈 후에 그 컷 클립에서 따라다니면서 모자이크를 적용할 일정 영역을 선택하신 후 따라다니는 모자이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사전 작업을 해놓고 나서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편집 기능을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두 번째 모자이크 편집 방법이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편집 기능을 적용시키기 바로 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선 모자이크 편집 방법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모자이크를 선택하는 단계를 모두 거쳤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모자이크 편집 방법에서는 사전 작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 컷을 나누고 컷을 나눈 영상 안에서 일정 영역을 다빈치 리졸브 윈도우 메뉴에서 원형 모양으로 선택 영역을 모자이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선택된 영역에 적용된 모자이크를 자동으로 따라가게끔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 리졸브 인터페이스 중에서 가운데쯤에 위치한 우리가 앞선 모자이크 방법에서 사용한 동그란 타원형 아이콘인 윈도우 메뉴 오른쪽 옆에 사격 관역판처럼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트래커라고 부르는데요. 다빈치 리졸브의 트래커 기능을 사용해서 모자이크를 자동으로 따라가게끔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트래커를 누르시면 여러 기능들의 인터페이스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재생 버튼처럼 보이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되는데 그 전에 영상 컷이 여러분들이 모자이크를 적용시킬 컷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선택된 영역 또한 알맞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 하단의 트래커 창에서 현재 시점을 나타내는 빨간 선이 영상이 처음으로 오게 설정하고 재생 버튼처럼 생긴 트랙 포워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정한 모자이크 1이 화면에서 사라질 때까지 트래킹을 하면서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렇게 트래커 작업을 하게 되면 모자이크가 자동으로 선택된 영역에 인식된 물체를 따라다닙니다. 이렇게 트래킹을 적용시키면 모자이크가 자동으로 선택된 영역을 인식하여 해당 물체를 따라다니게 되는 모자이크 편집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완료한 후에 에디트, 편집 창으로 돌아가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설정한 모자이크가 영상에 잘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